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독이 성격과 어떻게 다른가, 또 중독이 되기 쉬운 성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성격이 아닌 중독의 증상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난주에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더 원하고 또 도수가 높아지고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양이 점점 섭취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멈추기가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고 이전에 좋아했던 어떤 취미 생활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고립되면서 중독적인 행동이나 약물만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도 일도 학생이면 학교 생활도 모두 망가지게 되고 가정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중독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을 하면서 도박도 동시에 한다던가 아니면 성적인 문란함, 섹스 중독도 같이 증상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도 중독 증상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위험하고 내가 이렇게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상태가 중독이고요. 이런 중독된 상태에서 뇌를 찍어보면 뇌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정상적인 중독이 없는 사람과 중독이 있는 사람들의 이 뇌 상태가 많이 망가져 있고 이 수용 돌기라고 그러죠. 도파민을 분비하면 그 도파민 수용 돌기가 너무나 이 강력한 이 도파민을 수용하는 그 돌기가 이미 망가져서 뇌 상태도 정상인과는 많이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아픈 상태라는 거죠. 그냥 약물만, 술만, 도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만 보이는 무슨 습관처럼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몸도 정신도 뇌까지도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이 치유가 가능합니까? 중독이 정말 너무너무 벗어나기 힘든 그런 병인데 과연 중독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예요. 중독은 치료 가능하고요. 회복돼서 뇌 상태도 점점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독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생활로 또 건강한 믿음 생활로 돌아온 많은 분들의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심각한 중독에 빠져서 지금 삶이 힘들어진 분이 계시면 치유 가능하다는 걸 꼭 알려주시고요.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또 친구의 많은 인내와 또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받는다면 치유를 한다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물어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뭐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그 중독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재발하는 때가 와요. 물론 재발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요. 근데 중간에 재발하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relapse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발이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치료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발할 경우에 술을 한동안 끊고 지내다가 또는 담배를 한동안 끊고 지내다가 어떤 계기로 다시 하게 되면 그냥 포기를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치료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꼭 아시고 본인이나 또는 중독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는요, 지금 알코올이나 또 약물이나 뭐 니코틴도 마찬가지고요. 그 약물을 하다가 끊을 경우에는 이제 withdrawal symptom이라고 하는데요.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금단 증상이 여러 가지 그 위험한 또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살이 찐다거나 아니면 막 어지럽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이 발작 증세까지도 일어나면서 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상태까지 가요. 중독이 심각할 경우에. 그래서 꼭 전문가와 함께 또는 전문 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약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단 증상을 안전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그 약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디바이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도 함께 받으면 훨씬 더 이 치료의 효과나 또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독에 빠진 분들은 스스로 혼자서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와 또 교회 커뮤니티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사실 자신이 심각한 중독을 경험하고 있어도 대체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숨기고 하다가 도움을 받는 시기를 놓치거든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알게 되면 절대 판단하지 말고 치료가 가능한 병이니 치료를 받자고 격려를 하시면은 좋겠고요. 외래 진료도 가능하지만 장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치료받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기관을 함께 알아보면서 가능한 치료 기관을 찾고 그 안에서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도 같이 의학적인 그런 치료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은 좋겠고요.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로 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장기로 입원해서 또는 기관으로 들어가서 마치 입주 생활을 하면서 치료받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심리치료와 외래 진료를 함께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기관으로 들어가든 외래 진료든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마음을 도와주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독은 대체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물론 가족력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또는 여러 가지 중독적인 그런 문제를 가졌던 분들은 이제 가족력으로 인해서 훨씬 더 중독되기 쉬운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려고 썼던 방법이 주로 뭔가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스트레스 자극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또 뭔가를 섭취했던 것이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또 친구 피어 프레셔라고 그러죠. 친구들이 한번 해봐라, 또 같이 해보자 해서 그 휩쓸리는 바람에, 또는 그 그룹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이제 함께 소속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호기심에 했다가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이런 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뭐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건강하지 못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대신에 건강한 대처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과정을 심리치료 과정에서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마인드 자체가 왠지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약물을 또는 알코올을 해야만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기도 모르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중독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상황, 우린 트리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함께 알아보는 거죠. 내가 언제 이런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가 알아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또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이 동기부여, motivational interviewing이라는 접근법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유를 함께 찾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또 함께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리고 가족 치료를 통해서 가족들이 또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심리치료나 상담 과정에서 많이 돕게 되고요. 그리고 12스텝이라고 해서 여러분 AA 미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Alcoholics Anonymous. 그러니까 같은 증상, 같은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지지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같은 경험, 같은 걱정,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정보를 나누고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12스텝 미팅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런 중독적인 문제,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상담 시설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우리 커뮤니티 안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중독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보시고 서로 도와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격려해 주시고 치유 가능하다는 것, 재발에도 그래도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게 되는 그런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독이 문제면 그 중독만 치료하면 되는데,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교회를 떠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게 나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더 격려하고 또 치료받도록 끝까지 돕고 그분들을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떤 문제든 내가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뭔가가 있는지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중독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셜 미디어에 아니면 전화기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점점 빠져들어서 어느 순간 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조심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방을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젊을 때부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어른들이 이 젊은이들을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돕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끄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젊은이들을 중독으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돕고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